안녕하세요.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광역고 내신 분석을 맡게 된 김정수입니다. 우선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내신 대비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성적이 입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학교 때와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과 과정으로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이나 부담과 스트레스도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쉬움이 남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광역고 시험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시험 범위는요. 교과서 YBM 밥 1, 2과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2025년 3월 모의고사 18번부터 24번까지가 포함됐었습니다. 아마 주변에 다른 학교 친구들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그리고 선배들한테도 들어봐서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큰 부담이 되는 그런 범위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등급의 비율이 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선생님들께서 변별력 높이기 위해 문제를 좀 어렵게 내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항 구성은 총 28문항이 출제가 됐었고요. 제한 시간 안에 이 문제들을 풀려면 한 문제당 한 1분에서 2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판단하시고 마킹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꽤나 좀 촉박한 그리고 꽤나 많은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서술형이 출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역시나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위도 당연히 교과서가 8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공지된 범위에서 한 절반 정도 가량이 시험에 실제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별 분석은 좀 눈여겨볼 만하죠. 제목, 요약, 함의, 목적과 같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유형들이 25%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정보의 확인을 묻는 내용 일치가 18%, 그리고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순서 섭입 문제가 14%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남학교의 어떤 전형적인 특색을 보여주는 그런 비율인 것 같아요. 이 지문에 나와져 있는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글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주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기본기가 필요한 어법과 어휘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영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좀 주목해 볼 만한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저랑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걸 선정한 기준은요. 지문을 착실하게 시험 기간 동안에 암기를 하셨더라도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조금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들을 한번 추려본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서 2번 문제가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교과서 지문의 내용은 모닝 페이지라고 하게 되는 키워드를 통해서 누구든 창의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답은 당연히 Starting your daylight, benefits of morning pages for everyone이 됐어야 하는데 2번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일단은 The Art of Free Writing 해가지고 키워드 비슷한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uide for Creatives and Teens 해가지고 도움되는 거 맞는데 왜? 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 이라고 하게 되는 이 대상에 있어서 너무나 폭이 좁은 설정이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역시나 그 Power of Journaling 해가지고 키워드까지는 괜찮게 들어맞았었는데 Writing Skills를 향상시킨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서 역시나 조금 범위가 좁은 어떤 주제 표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에 등장하게 되는 함의 추론 문제도 여러분들이 지문을 아무리 암기하셨더라고 하더라도 선택지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안 됐더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 4점짜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door opening을 4번에서 sudden realization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great ideas를 creative inspiration으로 표현해가지고 지문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을 얼마나 폭넓게 다른 단어로 적용시킬 수 있냐라는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어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휘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조금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광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보게 됐었을 때 선택지에 어휘를 변형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요약문을 좀 어렵게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결의 문제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랜덤이라고 하게 되는 단어를 disorganized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worries를 concerns와 같은 단어로 바꿔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답은요. deep에 반대되는 shallow가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지문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선택지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어려웠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답은 3번이었고요. 그 선택지의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뭐 오형식 문장 구조라던가 가목적어 그리고 뭐 더블과 같은 어떤 특색 있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멈칫멈칫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4번과 19번은 요약문 완성 문제였습니다. 14번 같은 경우보다는 이 19번이 길이도 좀 더 길고 그리고 단어도 살짝 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다행히도 이 문어가 여러분 교과서 공부를 잘 하셔서 아시겠지만 똑똑해 인간만큼이나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고 있어 라고 하게 되는 게 중심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와 관련된 인텔리전스와 커그니티브가 뭐 여기 들어갈 적절한 답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광영고등학교 시험에 대한 총평과 그리고 향후 전략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 보게 되자면요. 일단 출제 범위가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면 교과서에 대해서 당연히 더 집중을 하셔야지 맞습니다. 다만 모의고사보다는 내용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의 지문을 통해서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라던가 아니면은 관련된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보며 좀 탄탄한 실력들을 쌓아놓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과 동일한 뭐 출제 비율을 유지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주제라던가 아니면 맥락 그리고 흐름들을 파악하게 되는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문 내용을 단순히 뭐 다른 어떤 탐구 과목의 암기처럼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바꿔 쓰고 그리고 정리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가시면서 다양한 어떤 표현들, 선택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별하는 능력들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고 뭐 유관이어 정리라던가 어법과 같은 경우는 뭐 내신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시험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내용이니까요. 평상시에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나는 모르겠는데 혹은 알더라도 잘 실행이 안 되는데 라고 하시게 되는 분들은 저랑 같이 내신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총 8단계의 내신 대비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좀 덤벙거리는 친구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단어 정리라던가 그리고 뭐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 수업이라던가 아니면은 꼼꼼하게 내용들을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영상 강의라던가 그리고 뭐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과 같은 것들 다양하게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내신 대비가 좀 걱정이다 라고 하게 되는 친구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아무래도 좀 날씨도 좋고 하기 때문에 좀 놀러 가고 싶고 풀어지고 싶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뭐 보시다시피 중간 성적대가 좀 고득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받아 놓으시려면요.
기말고사에다가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지필고사만 이 성적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수행이라던가 태도와 같은 것들도 포함되기 때문에요. 네, 뭐 이 시험 끝났다고 너무 풀어지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요즘에 20대 트렌드에서는 수능도 같이 포함되어지게 되는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 좀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와 더불어서 그 중간 기간 동안에는 수능도 같이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정수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 공부를 하시든지 좀 더 쉽고 편하게 그리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준비 중이니까요. 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